시어머니가 고졸 며느리를 쫓아내려던 순간 미국 CEO가 갑자기 8천억 규모 계약서를 덮은 이유. 큰 며느리 38세 한지수가 생선 가게에서 일하던 차림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최그룹 본사 38층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고졸 따위가 들어와? 비린내 나는 앞치마 입고 미국 회장 앞에 서겠다고?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시장 앞치마, 젖은 소매, 거칠어진 손,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얼굴. 그녀는 최그룹 큰 며느리 한서연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소란을 피하기 위해 회의실 문 앞에서 회의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가져온 파일을 점검하며 회의실에 다시 들어갈 기회를 기다린다. 미 항공 우주기업과의 8천억 계약을 성사시켜야 회사도 남편도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날 회의실에는 미국 최대 항공 우주기업의 회장 리처드 베넷이 와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 8천억 원. 이 계약이 무산되면 최그룹은 부도가 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계약 직전 미국 측 기술 검토팀이 최그룹이 제출한 자료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이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 기술 책임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옮기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설명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임원도, 해외 유학파 전무도, 박사 출신 연구소장도 모두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계산식 처음부터 잘못 보신 겁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당장 안 나가? 박 여사의 말을 막고 리차드 베넷 회장이 말했습니다. If she leaves, I leave too. 베넷 회장이 계약서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회장과 임원들은 깜짝 놀랐고 모두 긴장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 공식은 연료 효율 공식이 아니라 열손실 보정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전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여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아는 척이야? 고졸이 뭘 안다고? 둘째 며느리 유진도 피식 웃었습니다. 형님, 여기는 생선 흥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미국 회장 리처드 베넷이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막아서려 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하지만 서연은 미국 기술 책임자를 향해 조용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May I see the original simulation file?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통역사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 영어는 단순한 생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발음도 속도도 억양도 오랫동안 영어로 연구하고 토론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술 책임자가 당황하며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스크린에 붉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Your team applied the atmospheric drag correction twice. 그래서 출력값이 실제보다 18.7% 낮게 나온 겁니다. 통역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기저항 보정값이 2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본 수치가 틀어진 겁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기술 책임자가 급히 계산을 다시 돌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최그룹 자료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그룹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3년차 비용 예측에서 히토류 가격 상승률을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이대로 계약하면 2년 뒤부터 손실이 납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지금 사인하면 안 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내가 회사 계약을 막겠다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회장 리처드 베넷은 말없이 서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놀람, 의심, 그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본 듯한 떨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Excuse me? 서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베넷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Have we met before?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순간 리처드 베넷의 눈빛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생선 비늘에 베인 상처. 그러나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의 움직임은 그가 오래전 보았던 어떤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That pattern. 그 계산 습관. 그의 옆에 있던 미국 기술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리처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어로러. 서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아주 작은 표정을 리처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o you know this project?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애예요. 그러자 리처드 베넷이 처음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Madame, please be quiet.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회장이 재벌가 안주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리처드는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낡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동양인 여성, 짧은 머리, 하얀 연구복, 뒤에는 우주선 엔진 설계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얼굴은 일부러 찢긴 듯 절반이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7 years ago.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설계자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웃지 못했습니다.
최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Tell me one thing. 이 파일의 마지막 암호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뿐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암호 입력창을 띄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는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뭘 멍하니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해.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암호가 입력되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액세스 그랜터드. 미국 기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베넷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Doctor. 그 순간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계약부터 살려야 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쫓겨나야 할 고졸 며느리였던 여자가 이제 8천억 계약의 유일한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대체 누구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 질문에 답하면 이 계약은 끝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굳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먼저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 베넷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이. 그리고 회의실 안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7년 동안 무시한 여자는 고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은 무언가였습니다. 계약을 살리는 여자. 스크린에 떠오른 문구. 액세스 그랜터드.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졸 며느리라며 조롱받던 한서연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안다는 암호를 풀어낸 것입니다. 미국 기술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베넷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암호를 어떻게? 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아닙니다. 이 계약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그래프, 연료 효율, 히토류 원가, 위성 부품 납기, 환율 변동, 보험 리스크. 임원들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3개월 동안 검토한 자료보다 서연이 3분 만에 정리한 자료가 훨씬 정확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그대로 사인하면 최그룹은 2년 뒤부터 손실이 납니다.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은?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박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 회장하고 협상하겠다고. 서연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베넷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넷 회장님, 최그룹은 단가를 낮출 수 없습니다. 대신 납품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리처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1차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2차 조립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운송보험료가 31% 줄고 미국 측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CFO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그룹은 히토류 가격 상승분을 전부 부담하면 안 됩니다. 가격 연동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리처드 베넷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서연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측에도 유리합니다. 그녀는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18% 이상 오르면 최그룹은 납품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사는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싸게 사는 계약보다 무너지지 않는 계약이 더 안전합니다. 그 말에 리처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Exactly. 최 회장은 의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는 지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임원 수십 명이 하지 못한 일을 그가 7년 동안 무시한 며느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조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 검증은 외부 독립팀이 맡아야 합니다. 최그룹 연구소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리 연구소를 못 믿겠다는 뜻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오류는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최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서연은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숫자 몇 개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국 측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만 수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리처드 베넷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Are you saying someone sabotaged this deal?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파서블리. 그 순간 둘째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회사에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때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미국 기술팀이 원본 로그를 열었습니다. 파일 수정 시간, 접속 IP, 관리자 권한 기록,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초이 글로벌 스트래터지 오피스, 최그룹 전략실. 그곳은 둘째 며느리 유진이 최근 자문을 맡은 부서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자료를 전달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자료를 조작한 건 외부 컨설팅 업체입니다. 하지만 그 업체를 추천한 사람은 전략실입니다. 최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누가 승인했어?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전무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회사의 후계 구도에서 최민수를 밀어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최민수 부사장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후계 구도도 바뀌겠죠. 최민수가 충격을 받은 듯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전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증거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하게 만들어 최민수 라인 무너뜨리려면 계약이 깨지는 게 제일 빨라.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전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가 무시하던 며느리가
회사를 살린 것뿐 아니라 회사를 무너뜨리려던 배신자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리처드 베넷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최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전략실 직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박 여사가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회사 자료를 어떻게 확인해? 서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어머니, 시장 사람이라고. 눈과 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베넷은 계약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말한 조건들이 하나씩 계약서에 들어갔습니다. 납품 구조 변경, 희토류 가격 연동, 외부 기술 검증, 조작 책임자 배제, 장기 공동개발 조항. 2시간 뒤 계약서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리처드 베넷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계약은 최그룹과 합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리처드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기술 고문은 한서연 씨여야 합니다. 박 여사가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오늘 회사를 살린 사람은 당신이 무시한 그 며느리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수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너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그 너머로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미국 사막 한가운데 프로젝트 어로러 시험장. 젊은 서연은 하얀 연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엔진이 있었습니다. 로켓처럼 뜨겁지 않고 비행기처럼 시끄럽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추진 시스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주 산업의 판도가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날 밤 연구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료 일부가 사라졌고 동료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서연에게 돌아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천재 연구자의 배신, 프로젝트 어로러 기술 유출 의혹. 서연은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증거는 사라진 원본 파일의 마지막 암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연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학력을 숨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으로, 가장 아무도 찾지 않을 곳으로. 현재 회의실에서 리처드 베넷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숨어야 했는지.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닥터 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은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한서연입니다. 리처드는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리처드는 낡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줄 알았던 동료 연구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 얼라이브, 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모함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은 천재의 선택.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명예, 직업, 이름, 그리고 함께 연구하던 동료. 그런데 리처드 베넷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말하면 그도 위험해질까봐. 말하면 이 집도 무너질까봐. 말하면 다시 누군가 죽을까봐.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고졸이 아니에요. 박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미국으로 갔어요. 장학생으로. 그리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어로러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원 설계자였습니다. 최 회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원 설계자. 그 말은 그녀가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날 자료가 사라졌고 연구소에 불이 났고 제 동료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리처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자료를 빼낸 사람은 한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모함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 보안 담당자였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리처드에게 건넸습니다. 리처드는 화면을 보고 천천히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동료 마이클 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 프로젝트 어로러의 공동 연구자, 그리고 서연이 믿었던 유일한 친구.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지금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서울에 있습니까?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최그룹 계약을 막으려던 외부 컨설팅 회사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계약을 무너뜨리려던 조작, 7년 전 프로젝트 어로러 사건, 그리고 자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움직임,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녀가 있는 집안의 회사를 건드렸습니다. 서연을 끌어내기 위해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일은?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만든 판입니다. 회의실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숨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조용히 사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시댁에서 청소를 하고 모욕을 참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또 누군가 다칠까봐. 그때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숨은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번에는 혼자 숨지 마.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 여사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7년의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낮춰보면 진짜 위험이 안 보입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리처드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리를 만나겠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 마이클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7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한 박사.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마이클은 태연했습니다. 너는 늘 빛났어. 나는 내 옆에서 그림자였고, 프로젝트 어로로도 논문도 특허도 전부 내 이름으로 기억됐지.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죽였어? 마이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세상은 결과만 보잖아.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은 결과를 보여줄 거야. 그 순간 리처드와 미국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미리 녹음 장치를 켜두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방금 인정한 말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분노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무섭게 침착하군.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생선시장에 있었어. 거기서는 칼을 쥐고도 손을 떨면 안 돼. 마이클은 체포되었습니다. 7년 전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미국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 어로로 원 설계자 한서연 7년 만에 명예회복. 세계 항공우주 산업을 바꾼 천재의 귀환. CNA 기자가 물었다. 왜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숨어 사셨습니까? 한서연이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재를 찾으러 연구소에 갑니다. 조용히 시선을 들어 기자들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시장에는 오지 않더군요. 최그룹도 살아났습니다. 8천억 계약은 체결되었고 마이클과 연결된 내부 배신자들은 모두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최그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며느리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서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학벌이 실력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학벌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도 충분히 능력 있어요. 다만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순간 자기 눈도 낮아집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수는 아내의 오래된 앞치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끗이 빨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람을 보지 못했다. 몇 달 후, 서연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베넷이
수석 연구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연구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연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학벌이 없어서 묻힌 사람, 가난해서 기회를 잃은 사람, 집안일에 묶여 재능을 숨긴 사람, 말이 서툴러 바보 취급받은 사람, 나이가 많아 쓸모없다고 밀려난 사람. 그녀는 새 프로젝트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어로러 코리어. 숨은 천재 발굴 재단. 최그룹과 미국 항공우주 기업이 공동 설립하고 서연이 직접 책임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공고가 나갔습니다. 학력 제한 없음, 나이 제한 없음, 경력 공백 가능, 증명할 기회 제공.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공장 식당 아주머니, 야간 경비원, 택배기사, 시골 정비공, 시장 떡집 며느리, 폐지 줍던 할머니, 고졸 사위, 말 없는 청소부. 그들 중 누군가는 수학 천재였고, 누군가는 기계 천재였고, 누군가는 요리 과학자였고, 누군가는 금융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첫 면접장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기름 묻은 손, 긴장한 얼굴. 그는 고졸 사위였습니다. 장인에게 10년 동안 무시당했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다고 가족 모임마다 조롱받던 남자. 하지만 그가 가져온 낡은 노트에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냉각 구조 설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혼자 생각하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냥 고장난 차를 오래 보다 보니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못했다고.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증명해 봅시다. 카메라는 서연의 얼굴에서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녀의 뒤 벽에는 프로젝트 어로러 코리어의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재능은 조용히 숨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내레이션. 사람은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옷으로, 학벌로, 나이로, 직업으로, 말투로. 하지만 어떤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력서 한 줄에 담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세계를 바꿀 공식을 기억하고 있고, 누군가는 정비소에서 기름을 묻히며 미래의 자동차를 고치고 있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밥을 퍼주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낮춰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가장 빛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